그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대표님 그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 이게 유튜버들이 뭐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정치 유튜버들은 그렇죠. 제가 좀 비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가장 이번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이제 이벤트가 서울시장 경기지사 경선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서울시장 경기지사 경선이 어쨌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시청자들의 정치 관심도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선거 때가 성수기인데 정치 유튜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거 때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성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비수기가 와버렸어요. 선거 때 국민의힘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선거 결과가 지금 별로 관심도가 떨어져 버렸어. 이게 뭐 무슨 정치평론가가 아니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선거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선도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고 본선은 경선보다 더 관심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아니 그렇잖아 지금 다 이길 판이야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뭐 오늘 그 누굽니까 부산시장 후보 경선이 끝나가지고 그 박형준이 부산시장 후보가 됐는데 그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오건 아니 뭐 주진우가 나오건 박형준이 나오건 뭐 오세훈이 나오건 누가 나오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느냐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관심이 없고 민주당 당원들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 누가 나와도 이겨 지금. 그래서 그나마 지금 지방선거 본선에서 이제 관심사는 어느 정도 뭐냐 하면은 저기에요. 대구에서 이기냐 마냐. 아니 이게 선거판에서 제가 하여튼 선거권을 가진 이후에 많은 선거를 경험을 했지만은 선거판이 민주당이 대구에서 이기냐 마냐가 대구가 이제 최대 격전지가 되는 선거는 지금 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에이 어차피 뭐 다 민주당이 이길 건데 뭐 누가 뭐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되건 박형준이 되건 주진우가 되건 뭐 한동훈이 출마를 하거나 말거나 조국이 뭐 평택을 가든지 하남을 가든지 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선거를 지금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제가 경우는 처음 봤어. 그래서 이게 이제 비수기가 온 거야 비수기. 유튜브 비수기가 왔어요. 제가 보릿고개라고 말씀드렸잖아. 제가 볼 때는 당대표 선거 때까지 이제 보릿고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이게 성수기가 와야 되는데 지방선거 때는 정치 관심도가 떨어지고 야 가서 선거나 잘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은 바로 당대표 선거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관심이 지방선거보다는 당대표 선거 쪽에 이제 더가 있어요. 지금 정청래에 대한 어떤 피로도, 정청래 트라우마가 아주 뭐 극한 임계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지방선거는 두 번째 문제고, 야 빨리 당대표 선거하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유튜브 그 다시 이제 성수기가 오려면은 한 6월 말쯤 돼야 지방선거 끝나야 성수기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 많이 떨어져요 지금. 뭐 김어준 그 체육도 매블쇼 같은 이제 채널들도 지금 뭐 한때는 뭐 200만 가까이 계엄 끝나고 대선 때까지만 해도 200만 가까이 이제 김어준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나왔는데 지금 한 130만 대? 그러니까 70만 명이 조회수가 준다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이제 꼭 그 김어준 탈어준 그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겠지만은 70만 명이면은 제가 조회수가 여러분 70만 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뭐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지. 제가 조회수가 70만 명이 나오면 7만 명도 안 나오는데. 근데 김어준이 70만 명이 빠진 거야. 70만 명 조회수가 나오는 채널도 뉴스공장하고 그 뭡니까 저기 매블쇼 빼놓고는 조회수 70만 명 나오는 채널도 없잖아요. 근데 막 쭉쭉 빠져 지금. 근데 이제 큰 채널이 이럴 정도면은 이제 작은 채널들은 상당히 힘들지 지금. 조회수들이 뭐 진짜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이슈 자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컨텐츠 고갈 상태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컨텐츠 자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컨텐츠 자체 생산이라는 게 말이 좋아 컨텐츠 자체 생산이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짜뉴스 퍼뜨리고 어그로 끄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송영길 대표 거취 문제 관련해서 그 반청 진영에서 그 반청 진영에서 이게 뭔가 이 낚시용으로 이 이슈를 계속 시끄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 거취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쉽게 낚여. 이스라엘처럼 네타냐후처럼 우리 반청 친명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쉽게 낚여가지고, 아니 그 며칠째 어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긴 했는데, 아니 박찬대 의원이 송영길 대표가 연수갑에 오는 걸 뭐 반대를 했다. 에? 그래가지고 박남춘을 박찬대 의원이 고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 연수갑에 그 박남춘을 지금 공천을 한다. 뭐 이런 지금 썰이 돌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 찌라시에 도는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이거 정청래가 작업하는 거라고 보이거든. 그 소영길 대표를 인천에 공천하기 싫으니까 정청래가 다른 지역에 공천을 하려고 작전을 지금 짜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제가 송영길 대표 인천에 공천 안 하면은 발칵 뒤집혀요. 정청래는 연임은커녕 진짜 멱살잡이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민주당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쪽에서 흘리는 얘기라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저기 뭡니까 그 박찬대 의원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응? 야, 이거 박찬대 때문에 송영길을 인천에 공천을, 연수에 공천을 못했다. 이거를 뒤집어 씌우려고 정청래 쪽에서 저는 흘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 그런데 여기에 털레반들이 이제 설레발을 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리고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이 이 정청래의 잔깨 작업에 공작에 넘어가가지고 왜 또 부안해동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또 확실히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끄러워진 이유가 이게 신용문 객잔이라고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한번 들어보시죠. 송영길이 곧 보궐선거인데 돌연 미국으로 간 이유. 송영길 대표는 그런 얘기를 측근하게 했대요. 인천 연수라도 내가 걔한 그래 포기 김한준 줘라. 내 연수값 줘라. 박찬대가 나가니까. 근데 나보고 광주 가야 된다. 내가 총 맞았냐?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인천에서 정치했는데 갑자기 아저씨 저쪽 가. 그럼 내가 가야 되는 사람이야? 요 톤으로 측근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지금 이 상태예요. 근데 오늘 박찬대 의원 뉴스에서 인터뷰했거든요. 연수에는 누가 가요? 그랬더니 박남춘 전 의원 단수 공천으로 박찬대 의원으로 가고, 대신 연수 비는 자리는 박남춘 의원 주기로 약간 얘기가 된 거예요. 박남춘 전 의원의 고집을 못 끄는 게 아니라 박찬대의 고집을 꺾은 거지. 무조건 여기는 박남춘을 계속. 송영길 전 대표 열받을 만도 해요. 열받을만 하죠. 연수를 가라는 것도 열받을만 한데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해버리면 좀 화가 날만하다고. 갑자기 보궐선거 50일도 안 남겨놓고 미국 간다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역시 납득이 힘들죠. 송영길에게 이런 대접을 한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면 좋아요. 자,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단 뭐 송영길 대표의 측근한테 들은 얘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송영길 대표의 측근을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연수를 제가 저분 이름 모르겠네. 그 뭐 평론가신지 뭐 정치인인지 모르겠는데, 연수는 박남춘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응? 저기 그 박찬대 의원이 그런 얘기를 그 뭐 평론가 따위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박찬대 의원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박찬대 의원 마음대로 누구 뭐 연수에 누구를 꼽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설령 그런
공천에 연수갑 공천에 박찬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아무한테나 합니까? 뭐 그렇게 친해요? 박찬대 의원하고? 아니 민주당 지금 다 초미의 관심사고 당사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얘기를 저런 뭐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그걸 박찬대 의원한테 직접 들었다고?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다른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세요.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 갑이 있습니다. 둘 다 보궐선거 치르게 됐고요. 보통은 광역단체장에 나가는 사람이 놓는 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에 나가는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미쳤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전부 전략공천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제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중순까지는 아마 전략적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고요. 세 분들이 1순위로 원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릴 건지 다들 지금 의견을 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역구였 자, 이게 이제 박찬대 의원이 KBS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원래 이제 박찬대 의원이 좀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 주장을 강하게 안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박찬대 의원의 이제 불만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원래 광역단체장 나가는 후보의 지역구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광역단체장을 나가게 됐으니까 당연히 본인 지역구에 대해서는 본인 지역구 공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의견을 당 지도부에서 묻는 게 그게 뭐 원칙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예의인 거죠, 예의. 그런데 지금 정청래가 박찬대 의원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터뷰를 했잖아 지금. 그래서 당에서 다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 정청래 지도부가 잘 판단을 해서 4월 중순쯤에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즉 박찬대 의원은 본인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관례인데 그 관례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당 지도부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 즉 박찬대는 연수갑 공천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박찬대 의원이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그분이 뭐 박성태 기자예요? 예, 그 박성태라는 분이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 작업 치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 근데 왜 여기에 민주당 참, 이 당원들과 이른바 친명 유튜버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부안해동을 해가지고 마치 박찬대가 그 송영길을 공천을 안 줄 것처럼, 그리고 아니 박남춘을 굳이 박찬대가 밀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 박남춘은 친문인데 왜 친문을 박찬대 의원이 굳이 밀어야 됩니까? 아니 그 인천시장을 단수 공천해줘서요? 아니면 박남춘이 만약에 경선을 했으면은 박찬대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물론 선거 때 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도움도 필요 없어요. 박남춘을 박찬대 의원이 밀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지도부가 자 박남춘하고 전해철을 공천을 하려고 저는 지금 간을 보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지역에 떠넘기는 거지. 이거 정청래가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 박찬대한테 또 뒤집어 씌우고, 지난번에 그 무슨 문제입니까? 그거 저기 대통령 영상 쓰는 문제. 그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감찰한다 그러니까 저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홍익표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홍익표도 잘한 건 아니지만은 사기친 거는 정청래예요. 그걸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지금 정청래가.
근데 이거 뭐 정청래하고 가까운 사람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 그냥 썰 푸는 걸 그대로 믿고, 거기에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아니, 박찬대 의원을 공격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고. 응? 친명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송영길하고 박찬대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야. 여기에 왜 친명, 어? 우리 지지자들이 동요를 해가지고 여기에 정청래 이 장난질에 사기를 당하냐고. 멍청하게. 자 보세요. 예, 요 정다은이라는 분이 지금 SNS에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좀 되겠죠. 이 정다은이라는 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소나무당 대변인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송영길 대표의 가장 또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소나무당에 뭐 조금 관여를 해봤잖아요. 그 소나무당에 그 사람이 별로 없고 그 송영길 대표 측근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 측근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성태라는 사람이 측근이 많지 않아. 근데 이 정다은 대변인은 뭐 그 손꼽을 만한 측근 중에 한 명이고 송영길 대표가 대단히 이제 믿는 그런 이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답답해가지고 SNS에 글을 썼어요. 자, 장성철 소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거는 송영길 대표의 입장일 가능성이 높죠. 송영길 대표의 공천 여부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습니다. 자,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결정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박남춘 얘기가 나와? 당내에서 여러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일 뿐인데 마치 이미 특정 지역 후보가 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근거 없는 단정은 정치적 해석을 넘어 사실 왜곡에 가깝다. 가짜뉴스란 얘기예요. 사실 왜곡에 가깝다. 더 나아가 송영길 대표님의 미국 방문을 두고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쇼츠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뿔이 나서 미국을 간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한미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다양한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지책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정과 외교적 해법을 고민하는 움직임을 감정적 행동으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 대표도 사실은 위아지는 척하면서 송영길 대표도 망신을 주는 거예요. 대단히 좀스러운 사람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잖아. 송영길 대표가 삐져가지고 공천 안 줘서 미국으로 갔다. 이따위 얘기를 본인 뇌피셜을 방송을 해버리면 아니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리고 다 결정난 것도 아니고 아니 삐져가지고 미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그 유튜브 시청자들이 볼 때는 저런 얘기 듣고 야 이거 송영길이 이게 뭐 삐돌이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 송영길이 그릇이 작네. 그러니까 송영길도 이거는 모욕하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를. 삐져가지고 미국을 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사실이 아닌 전제 위에 해석을 덧붙이고 그 해석을 다시 여론으로 만드는 방식은 공론장을 혼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책임있는 발언입니다. 장성철 소장의 방송을 그동안 신뢰를 가지고 지켜본 시청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발언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낍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정과 함께 책임있는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자, 이런 거죠. 좀 정리가 됐죠, 여러분? 송영길 대표님이 뭐 공천이 안 돼가지고 삐져가지고 갔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뭐 인천 연수갑에 박남춘으로 확정이 됐다.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보궐선거 관련해서 정청래가 고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고 송영길 대표 공천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가 맞잖아요. 그거는 잘못 공천을 했다가는 정청래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럴 수 있는 사안이고 게다가 이제 조국 문제도 있어요. 조국 문제도 소영길이 잘 풀어야 정청래가 잘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조국한테 만약에 지역구를 헌납을 하는 이런 식의 쇼윈도우 공천을 했다가 그냥 공천 쇼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는 당대표 선거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뭐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입장에서도 지금 난해한 거예요. 이 함수를 풀어내는 게. 김남준을 또 예를 들어서 공천을 안 했다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리가 날 것이고 송영길을 인천에 공천을 안 했다가는 또 송영길 대표 지지자들이 난리가 날 것이고 조국을 은근슬쩍 하남에다 꽂아 넣었다가는 문조털레유 또 욕 처먹게 생겼고 그리고 또 부산 갑에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선거를 패배하게 되면 또 두고두고 욕먹을 텐데 마땅한 후보는 없고 여러 가지로 고민인 상황이다.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형국이 돼 있는 건 분명히 맞고 거기다가 이제 또 친문 쪽에서 압력을 넣을 거 아니에요. 전해철이 지금 안산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전략공천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김남국하고 전해철을 또 경선을 붙여버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전해철이 떼를 쓰는데 전략공천을 김남국을 해주자니 친문들이 등을 돌릴 것이고 또 전해철을 만약에 전략공천을 했다가는 진짜 이제는 진짜 맞아 죽는 상황이 되죠. 정청래가. 그러니까 저는 전해철을 공천을 할 수도 없고 김남국을 공천을 할 수도 없는 대단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장고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도 죽는 판이고 저래도 죽는 판인데 과연 정청래의 머리로 이 복잡한 함수를 풀어낼 수 있을지 저는 이 보궐선거 공천이 정청래의 무덤이 되지 않을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송영길 대표님 당연히 인천에 지금 공천이 돼야 될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송영길 대표 공천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되면 정청래는 완전히 무덤을 파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굿이다 보면서 떡이나 먹으면 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